안녕하세요. 악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인지 돌아갈 것인가라는데, 자,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 자산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현재 시장 현황. 세 번째가 이제 전망. 이렇게 나올 건데, 자, 볼게요. 2008년도 상반기만 해도 집값이 제법 올랐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하반기에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집값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MB가 집값을 부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값을 부양하고 집값이 제법 살아난다 하지만 2012년, 2013년도에 특히 수도권은 집값 박살났잖아요. 2012년, 2013년도에 집값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다시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집값이 쫙 오른 게 아니에요. 기껏 설명한 거 왜 아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 아니라 이게 유럽 집값이에요. 유럽 집값.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유럽 집값 흐름과 우리나라 집값 흐름이 다르다 같다. 정확히 같다라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도 맞불 잤죠. 돈 푼 거예요. 유럽도 미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미국도 풀고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넘쳐가지고 집값들을 이 나라 집값을 다 올리는 겁니다. 그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아시아 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수출이 잘 됐잖아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몇몇 분들은 그래요. 지금이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거는 8.2 조치, 더 나아가 9.13 조치가 제대로 이제 시장이 워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약세입니다. 땡, 틀렸어요.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냥 과감하게 빵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약세를 보는 건요. 9.13 조치나 8.2 조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급 과잉 때문에 그런 거예요. 9.13 조치나 8.2 조치가 집을 사라는 조치예요? 집을 사지 말라는 조치예요? 집을 사지 말라는 조치죠. 자,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집값 올리겠다는 거예요? 집값 잡겠다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갖다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죠. 바로 시장이란 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결정하는 게 바로 결정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잡히되 전세가는 오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규제가 먹힌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8.2 조치, 9.13 조치 때문에 집을 안 사면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미안하게도 지금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매 시장은 떨어지고 전세 시장 올라가 그러면 8.2 조치와 9.13 조치가 제대로 먹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전월세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규제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급 과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일반 전문가와 아기곰의 차이예요. 예. 그럼 무슨 차이냐면 일반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면은 다시 집값은 반등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도 공급 부족 지역은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락의 원인을 공급 과잉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런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그동안에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맞아. 그거 정확한 진단이에요. 공급 과잉입니다. 근데 2, 3년 후에는 이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갭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나중에 죽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효자가 될 겁니다. 지금 수도권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쌀 때 사세요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에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 줄어들어요. 2, 3년 후에. 근데 거기만 주나? 딴 지역도 마찬가지 줄어요. 그럼 거기만 오르나? 딴 지역도 올라요. 여기가 5% 올라? 딴 지역은 10%, 20% 오를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지역만, 그 지역에 무슨 목매달았어? 투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 사도 저 지역에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를 만한 데서 사면 되는 거지. 왜 그 지역에 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그 지역을 가지고 아니야, 저 5% 오를 거야. 아니, 왜 거기서 딴 데 더 오를 때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그 지역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같이 그려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모순이고 두 번째는 공급이 줄어들어? 오케이. 공급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급이 하나도 없어. 그 지역은 5년간 공급이 하나도 없어. 와, 집값 오르겠네. 아닙니다. 수요가 늘어야지. 수요 늘은 걸 왜 얘기 안 해? 지금 만약에 수요가 안 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빈집이잖아요, 이거는. 다 지어진 이미 빈집이잖아요. 수요가 앞으로 한 1,500개 가구가 늘어야지 이거가 소화되잖아.
그 다음부터 집값이 오르던 말던, 그 뒤부터 내 집을 사주던 말던 하잖아요. 일단 빈집이 1,500개가 최소인데 1,500가구가 새로 그 지역에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줄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줄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이 확실한 수요가 는다는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이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게 뭐야? 수요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나 수요가 적게 늘고 있다는 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밸런스를 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은 어디가 좋아요? 이런 논리면 제발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런 데만 쫓아내고 뭐 임장 요번에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세요. 공부라는 건 쫓아내는 게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사색을 하고 그 원리를 갖다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투자는 굉장히 쉬워요. 타이밍과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타이밍과 종목입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되고요. 종목은 뭐냐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데요. 시장 경제 원리예요. 거기서 보면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런 데가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부에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과 올해 연말과 이제 내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게요.